은퇴를 앞두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함정도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명확한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퇴직금이나 저축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와 여가 비용, 의료비 등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는 충동적인 행동은 피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작은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도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안정적인 금융 자산과 최소한의 고정 수입을 마련한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주택 유지비와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이나 연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은퇴 후의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함과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구성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활동적인 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은퇴 생활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계획해보세요. 주중에는 특정 요일마다 정해진 활동을 배치하고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의 기회를 늘리세요. 이렇게 하면 나날이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운동, 수요일에는 독서 모임, 금요일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정해보세요. 또한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틴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사회적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었던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창 모임에 참석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한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취미 모임에 가입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또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은퇴 후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실수는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은퇴 후에는 조금의 방심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 독서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혹은 산책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술과 과도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여기에 더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은퇴 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잃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하락점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행, 배움, 봉사활동 등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일 작은 기쁨을 찾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매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등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집 안을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장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를 피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들어 돈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년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며 생활비 부담은 커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어합니다. 뉴스에서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노후 빈곤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노년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빈곤해지는 이유 5가지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노후 빈곤의 첫 번째 원인, 국민연금 부족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많은 노인들이 힘든 노동을 하거나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거나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노후 빈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은퇴 후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 동안 생활이 가능할까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액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년층은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직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작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는 월세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점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연금 외에도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젊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자본 창업, 온라인 사업, 임대 수익 같은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배우고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돈을 벌면 당장의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거나 자녀 교육비를 대거나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미뤄둡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노후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녀의 학비, 결혼자금 등을 지원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 남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생활비 걱정뿐입니다. 젊을 때 저축과 투자를 소홀히 하면 결국 은퇴 후 빈곤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떼어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축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30년 이상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퇴 후 10년 정도만 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보다 오래 살게 되면 준비한 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료비,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70대, 80대가 되면서 생활비 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질 경우 병원비가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결국 기초생활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래 살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자산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학비, 결혼자금, 주택 구입비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나친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취업이 늦어지면서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녀들도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려도 금방 나았지만 노년에는 작은 질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간병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 경제적인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병원 진료와 약값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의료비로 지출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노후에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몇 년씩 지속되면 준비해둔 노후 자금도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병을 예방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노후 빈곤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부담 외에도 노후 빈곤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경험이 많아도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소득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집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편의점, 마트에서 단순 노동을 하거나 경비원 같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령 노동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고 급여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아예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이 없는 일, 예를 들어 온라인 사업, 프리랜서 일, 부업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일을 찾기보다는 은퇴 전에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노후에는 일할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일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남아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일들입니다. 폐지를 줍거나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거나 주차 관리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낮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또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후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적은 돈이라도 부업을 시작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득 다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다양한 소득원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개인연금, 온라인 사업 같은 수입원을 미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이 없는 직업을 갖거나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일자리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도 많습니다. 블로그 운영,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같은 분야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돈을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노후에도 돈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빈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안전망 부족입니다. 한국에는 기초연금과 노인복지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3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비, 월세,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애매한 계층은 연금 수령액이 낮아도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복지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복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미비한 만큼 개인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바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할 기회는 부족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노인들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 제도는 한계가 있고 모든 노인이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노인은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소득원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에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노후 자금을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 투자, 저축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오랫동안 활동하며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후 빈곤을 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빈곤해지는 5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부족, 노후 준비 미비, 의료비 부담, 일자리 부족,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난하지 않으려면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하루가 길고 무료하게만 느껴질 때 혼자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 바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은 바쁘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드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을 켜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로움을 방치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을 없애고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퇴직 후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자녀들도 바쁘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웃을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몸도 무겁고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더 외로워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느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 줘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노력하면 언제든 새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났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역사 탐방 모임처럼 특정한 주제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먼저 안부를 묻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누구나 좋은 친구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동호회나 모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운동 동호회, 등산 모임, 여행 모임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모임을 찾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독서 모임이나 음악 감상 모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갈 때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가다 보면 금방 친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생이 더욱 즐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져 즐거움도 커집니다. 동호회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임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따로 만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임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카페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나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온라인 그룹이 많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댓글을 남기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로 만나는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공부 모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주들과도 영상 통화를 자주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무료 스마트폰 강좌나 지역 복지관의 IT 교육을 활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알면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외에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가지면 생활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으면 막연한 무료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피곤함이 쌓이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면 생활의 리듬이 잡힙니다. 하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시간 활용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생활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지고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구성하면 더욱 효과적일까요?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간단한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면 활력이 생기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창문을 열고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사고가 넓어집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하루 일과에 포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손뜨개 같은 활동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동안 산책하기 같은 간단한 목표도 충분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하루가 의미 있게 마무리됩니다.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새로운 요리 한 가지를 해보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한 기분도 줄어듭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해낸 것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인 신체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에도 좋고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공원을 걸으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몸을 유연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도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습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면서 걷거나 뛰는 것은 기분을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좋은 날에는 가볍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심심하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도 좋습니다. 혹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더욱 즐겁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외로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단체 운동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이나 요가 강습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나 자전거 모임 같은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면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도 건강하게 바뀝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생긴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도박이나 TV 시청 같은 소극적인 활동보다 훨씬 생산적인 취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손을 사용하는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뜨개질, 자수, 공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반복적인 손동작을 하는 취미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뜨개질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큽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색칠하기나 그림 그리기도 창의력을 키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술 활동은 심리 치료에도 활용될 정도로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면서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얻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현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예나 미술 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취미를 공유하는 카페나 SNS 그룹도 많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고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만드는 취미 외에도 외로움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악은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달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합창단이나 노래 교실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분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음악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일상의 무료함을 줄이고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시간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음악과 더불어 또 하나의 특별한 취미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은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지역복지관, 노인회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을 돕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 리듬이 일정해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따뜻한 감정은 외로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가족과의 유대감은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하기 미안하다며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연락을 반가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가벼운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먼저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늘어납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한두 번 시도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한쪽에서만 노력해서는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는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딸이 나를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없이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먼저 연락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간 될 때 한번 보자 정도의 가벼운 대화가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커질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만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도 부모님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작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손주들과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특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욱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나 삶의 경험을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함께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면 외로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방치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며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찾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